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인 기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선된 지 13일 만에 이제 세 사람 만났는데 뭐 악수 한 해 만에 기싸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어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요 사진들이 준비돼 있죠. 일단은 대통령의 주선이라고 봐야죠. 네. 주선으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둘이 악수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삼각 악수까지 간 거죠. 네, 사진 좀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그 보면은 그 처음에 그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악수는 그 대통령이 주선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 사람 모두 악수하시라 한 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해서 저런 사진이 나온 거죠. 삼각 네. 악수는요, 여러분, 라디오 청취자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왜 지난번에 국회 그 시정연설하러 대통령이 갔을 때 당대표 선거 중이었잖아요, 민주당. 그래갖고 이제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다 옆에다 놓고 손 포개서 네. 화이팅 할 때 하는 그 악수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거, 그걸 어제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걸 보면 이제 저 장면만 봤을 때는 이제 협치의 시작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어제 저 오찬 회동 끝나고 이제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브리핑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랑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같이 브리핑을 하는 장면도 보여줬고, 맞아요. 또 각자 이제 브리핑도 하긴 했지만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화기애애하다 말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 허심탄회라는 약간의 뉘앙스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저 세 사람이 같이 웃는 사진, 그 악수 사진만으로도 국민들은 좀 안심하잖아요. 이게 협치는 그쵸. 하겠구나. 민생 네. 위해서 같이 좀 뭔가 힘을 모아보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요. 사실 이제 전에는 진짜 날설만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 사이코패스란 말도 하고 인간이 하고만 악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어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너무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어요, 말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는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각자의 그 지지층에게 예. 소구하는 메시지도 냈고, 또 예. 이재명 대통령은 좀 포용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여당에는 좀 양보를 주문하는 말도 했는데, 이거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죠.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저는 협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당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번 발언, 공개 발언도 야당에게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고. 네, 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더 많이 양보하라,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 여당에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로 인해 좀 웃음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장면도 준비가 네. 됐나요? 보죠. 보기 좋은데. 다시 악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건 다르죠. 삼각악수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저게 이제 당군 신화잖아요. 맞아요.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버텨야지 사람이 된다 이런 건데, 예. 100일도 되기 전에 만났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니까 이제 정청래 사람들이, 대표도 같이 웃은 거죠. 네, 자주 다 웃었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오늘은 이제 하모니 메이커라고 이렇게 추켜 세웠어요. 이 대통령이 왜 피스메이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단독 회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먼저 단독 회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찬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이 따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 복원에 좀 방점을 찍고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하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원 대변인도 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선명성을 우린 나타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지층
지지층 향해서도 우리는 만났지만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입니다. 각각의 또 강성 지지층에서는 아니 왜 악수를 했느냐 이러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 끌어내리겠다는데 거기 가서 왜 웃고 있느냐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라는 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서 협치하면서 민생 챙길 거 챙기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어제 면전에서도 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상대에게 뼈아픈 말들을 해도 다 이제 듣는 그럼요. 자세를 어제 취했다고 잘했어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 일단 얘기를 한 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CCTV 그 본 것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다. 그리고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적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뭐 특검 기간 연장이나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법 파괴 시도다. 그리고 검사 해체 시도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역시 이제 대화 중요성 강조하고 저렇게 웃었지만 그 앞에서도 내란 척결에는 관용이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고요. 네. 내란 중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존재감을 나타냈고요. 예. 이 대통령은 이제 양당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견 듣고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협의체 막 가칭입니다만 네. 그런 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게 어제 이제 결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해서 이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좀 공통 정책부터 좀 추진하고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힘을 모으자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구성은 이제 각 당 실무 협의로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도 여야 공통공약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하면서 성과를 우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생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 들어봤을 때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뭔가 사안이 있을 때 양당 정책위의장이나 원내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그 이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 간의 비공개 단독 회동이 30분 있었잖아요. 뒤에 별도로. 네, 그러니까 저기 세 사람 만나는 공개 회동 말고 별도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 나왔다고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은 좀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요. 거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보고를 했는데 뭐 의원 말로는 뭐 질문이 있었지만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은 안 하더라. 말을 아끼더라.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다 보니까 말을 좀 아낀 걸로 보이는데 다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고루 어제 물어봤는데 네. 이제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어제 여권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대통령이 직접 줄 수 있는 건 좀 없었다 그래요. 이제 야당이 원하는 것들 중에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표현에도 나왔지만 여당이 좀 양보를 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일부 좀 양보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나오는 얘기들은 네. 뭐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 이건 다 추정이긴 한데요. 국민의힘 대표가 아마도 선물을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뭐 내란 특검 개정 이런 것들 좀 받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더센 3개를 특검 더 뭐 센 이런 거요? 특검법을 예, 추진을 예. 하고 있는데 예를 예. 들어서 뭐 그중 일부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양보를 받아가는 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성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뭐 여권 관계자 표현으로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은 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꽃이 펴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외네요. 그러니까 물론 악순할 거다 이런 예측 많았지만 웃음꽃이 피어서 식사를 하기 어려웠다 정도까지 예측한 분은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단독 회담에서 아마 추가적인 얘기들도 더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뭘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네. 아마도 여당 쪽의 양보를 통해서 그 야당에서 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일부는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다만 그게 엄청나게 파격적이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추정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 3개를 동시에 뭐 다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고 일부만 조금 양보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그림식으로 그렇게 좀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분위기가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었고, 근데 컨셉이 좀 명확했잖아요. 삼가각수하고 네. 비빔밥 준비하고 네. 넥타이도 파란색, 빨간색 준비하고 이렇게 명확했던 건데 여기서 좀 상대가 응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좀 응한 면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네. 이 만나서 할 얘기는 다 하더라도 도를 넘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기 전부터도 뭐 인간적인 대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모두의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여권 관계자 표현이 좀 생각이 났던 게 이재명 대통령은 2명의 반면 교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두 명 명이 누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던 거랑 반대로 하면 국정 운영이 어렵지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야당 대표 만난 게 720일 만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약간 억지로 만난 면이 있었잖아요. 그거 반대로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 들어선 지 10일 만에 만난 거고. 굉장히 빠르게 만나는 그렇죠. 거고 협치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반대로는 뭐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외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아하. 미국 좀 중심으로 하거나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만남에서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 보이고 근데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비판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대통령들은 다 이제 문제가 당선이 딱 되는 순간 권력의 정점에 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임기 시작부터 오히려 전국 운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야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할 건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모두의 대통령이 안 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모두의 있고 대통령을 계속 그다음에 추구할 거다. 본인은 이미 네. 재판이 일부 중지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점들은 이미 리스크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사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그런 문제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를 못 느끼고 더 이제 좀 공격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그 당대표 시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분석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긴 그러니까 해요. 뭐 어쩔 수 없이든 뭐든 간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협치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다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꿈 자체가 원래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선이요?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1.5선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중간에 재보궐로 돼서 1.5선인데 대선도 출마를 생각했었다. 출마 생각이 있었고 상당히 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건 이제 경선에 나간다는 의미인 거죠. 네. 당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도와주기로 했던 의원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행보도 보면은 그럼 이제 대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당 대표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면에서 또 역시 그 여야 협치 그림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어제는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대선 꿈을 꾸는 인물인 거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네. 근데 대통령은 우리 다 알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만 중도를 잡아야만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그 그림이 대통령에게는 물론이고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다 좋았던 그림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가장 좋았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왜냐면은 그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강성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좀 조율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 양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선이 될 때 강성 지지층들 기반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고는 있지만 일부 반발은 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점은 좀 압박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만남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네, 현직 부장검사 임은정의 공개 토론 제안.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지검장에게 공개 토론을 실명으로 제안한 거죠. 네,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의 발언인데요. 네. 장 부장검사는 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제 맞짱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앞서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 뭐 검찰 오적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권 없어져야 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 냈잖아요. 예. 그래서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이란 호칭 대신에 임 지공장님이라고 했어요. 지공장이요? 네, 무슨 이 말이에요? 지공장이라는 표현 낯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면 네. 지방 공소청장이 된다는 점이 이제 빗댄 거죠. 아, 어떻게 그럼 보면 비꼬은 임은정 거예요. 동부지검장인데 네. 이제 동부지공장이 될 거다. 맞습니다. 공소청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비꼰 것이고요. 장 부장검사가 제시한 이제 토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회적 약자 권익의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필요성, 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예.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는다면 검사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어요. 자신의 검사직을 네, 내려놓겠다. 맞습니다. 근데 장 부장검사는 사실 앞서도 지난 2월에도 이제 글을 올려서 좀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약간 두둔하는 발언을 했어요. 부정선거는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다. 그 헌재가 선관위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서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런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글을 올렸고요. 임 지검장 반응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일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검찰청은 폐지하기로 확정한 거고 대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하고 그다음에 중대 범죄들 수사하는 중수청을 둔다. 검찰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자.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핵심은 그래도 보안 수사권은 남길 거냐? 그조차도 없앨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온 걸 가지고 이거 보안 수사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돌려보내는 권한 같은 걸 남겨둘 거냐? 그것도 없앨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놓고 토론하자는 거죠. 임은정 검사장은 그것도 없애야 한다는 거고. 네, 아예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 그럼 검찰의 대체적인 의견은 어때?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좀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 추진했을 때보다 확실히 동력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해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실정을 겪었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목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조직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 검찰 내부망에 좀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또 좀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신청 부장검사는 그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통제를 받지 않은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차 검사의 말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렸는데 공봉숙 서울고검검사는 과도한 업무에도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99%의 검사에게 정치 검사의 굴레를 씌운 사람들은 할 말을 없을 것이다 하면서도 근데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예. 앞서 그 임지검장 오적 그 발언 당시에 안미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 제1부 검사도 이제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임 지검장을 검사 장의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은 임 지검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사법분계 오적이 이름 올릴 것이다 하면서 보안 수사 필요성을 자기 이제 수사 그 예전에 했던 거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예전에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를 구속 기소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안 수사권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토론하자 제안까지 나온 건데 박순봉 기자. 그러니까 경찰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그게 검찰에서 핵심인 거죠.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예. 시작한 거고요.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고루 얘기를 들어보면 딱 느껴지는 거는 기관들 간의 불신이 정말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정당과 기관들 다 포함해서 서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 쪽에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건 아마 민주당이 허용을 안 할 거다. 수사관들은 아마 새로 뽑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검사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 애초에 얘기 나왔을 때는 검사들 중에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저 수사관으로 가면 된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허용 안 할 그게 거다.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왔는데 채용을 완전히 새로 하게 되면 새로 선출을 하게 될 수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노하우, 쌓인 노하우 같은 게 있잖아요. 수사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잖아요. 법무부에 두면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외청으로 돼 있잖아요. 법무부에. 네.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검찰청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서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결국은 행안부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이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헌법에 이 검찰과 관련된 조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조, 16조, 89조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영장 청구할 때 해야 된다라거나 검사가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89조에 보면은 검찰총장의 임명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법률이 정한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기관이라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검찰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청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아 있는데 당장 개헌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논란을 안고서라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대부분의 뭐 권력 없는 힘 없는 국민들이 뭔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받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피해가 없겠는가. 그걸 가지고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뭐 미우니까 없애고 누가 잘못했 그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국민 입장에서 왜냐면 한두 해 하다가 사라질 게 아니라 한 번 만들면 쭉 가는 거니까요. 그것을 놓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 역시요. 여기까지 다뤄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